이번 강은 2017년 3월 5일 날 시행되었던 산업안전 산업기사와 건설안전 산업기사가 되겠습니다. 왜 이래 하냐면요. 건설안전 산업기사와 산업안전 산업기사는 5과목 중에 3과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업안전기사를 따면 2과목만 보면, 건설안전기사를 2과목만 보면 되고, 건설안전 산업기사를 합격한 사람이 산업안전 산업기사로 2과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과목은 똑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요, 이것은요, 이 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식적인 공개한 문제예요. 출판사와 저자가 제작성 재편집하여 이번 시험에 100% 적중을 위하여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이 참고라든지 합격키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합격의 비결입니다. 현명한 세아 독자는 꼭 최근 기출문제부터 공부하라는데, 그렇죠. 2017년에 시험을 볼 것 같으면 2017년 3월 5일 날 본 것부터, 그 다음 역순으로 2016년 8월 달에, 그 다음 2016년 5월 달, 3월 달, 이런 순서로 2015년 이런 역순으로 보라 이러면. 왜? 최근 정보가 합격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혹시 문제 중 오답이나 오타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혹시 있다면 저자에게 연락 주시면 즉시 하겠다. 그래서 세계 유일무이의 저자 직통번호를 30년 동안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직도 017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지 우리 저자들은요, 공식 저자입니다. 보통 책에 보면 여러분 알아둘 게 있어요. 책 살 때. 무슨 연구회니, 무슨 협회니, 이렇게 편집부니 이런 것은 공식적인 저자가 있을지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모아서 했고요. 이런 책을 가지고 매절책이라고 하면, 일회용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책을 보시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책을 골리는 방법이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자 실명제 공식 저자 안전공학 박사가 324시간 우리는 상담하고 있고, 현직 교수들이 강의한 것이 유일하게 세하 교재밖에 없습니다. 본서는요, 최근에요, 3월 3일 날 우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시행되는 법과 개정된 NCS에,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하죠. 이걸 근거로 해서 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강의한 날짜는 4월 1일입니다. 아직도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온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만이 바로 최신 정보가 여러분의 합격을 좌우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요,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해보면요, 1번은 1과목이 뭐예요? 산업안전관리론이잖아요. 산업안전관리론은 역시 20문제 출제되죠. 한 문제당 배점이 5점이에요. 그러니까 100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당연히 100점을 목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억측 판단의 배경이 아닌 것은 안 되는 건데 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첫째 1번입니다. 생략행위라고 하는 억측 판단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간결성의 원리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간결성의 원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두 개는요, 2번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번에 싸서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 이런 걸 가지고 간결성의 행위. 그래서 생략행위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용량보다, 자기의 체력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골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틀렸어요. 초조한 심정입니다. 바로 일을 빨리 끝내고 하는 10분 초조한 심정을, 이것도 역시 억측 판단입니다. 둘째, 희망적인 관측입니다. 그때도 그랬으니까 괜찮은 관측을 항상 갖고 있어요. 과거에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뭐요? 과거의 선인간, 과거에 그 행위를 성공하는 경험의 선인간, 이런 것들이 다 억측 판단의 병이. 하나 더 있다면 정보나 지식의 불확실함, 위험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함,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사실 약간의 희망적인 관측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19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들이 다 뭘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되겠다는 희망적인 관측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확실한 건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나 저가 찍어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대통령도 잘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개인 카운슬링이에요. 카운슬링은 뭐요? 가장 좋은 게 스트레스 해소에, 그것도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좋은 방법이 카운슬링이잖아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직접적인 충고했대요. 말 안 듣는 놈, 야 바로 해라, 할 수 있죠. 그다음 설득적인 방법 해. 아이들 진짜 뭐 달래서 밥 처먹여야 되잖아, 이런 거라든지요. 설명적인 방법 가능해요. 이런 거 없어요. 반복적인 충고라는 것은 우리 카운슬링의 방법에 없다.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어요. 우리 교재 1-108쪽에 개인적인 카운슬링에 명쾌하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인데요. 세 번째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대하여 실시할 교육 중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이 대진 작업이 아닌 것은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특별안전보건교육 해야 될 것은 38개 직종이 있는데요. 이 38개 직종을 눈으로 다 기억하고 눈으로 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어제 화학설비 탱크내 작업해야 돼요. 전압이 30V가 아니고 75V 이상인 정전 및 할선 작업은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넷째 동력 이하에 작동된 프레스 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 해당 기계를 하는 작업, 이런 것은 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38가지를 다 해설로 할 수 없어가지고 전압이 75V 이상의 정전 및 할선 작업의 안전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여기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전기의 위험성의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해당 설비의 보수 점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정전, 할선 작업 및 안전 작업 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여기 보호라 그랬는데요. 사실 절연용 방호구 및 절연용 보호구 및 할선 작업용 기계,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다음 그 밖에 안전보호 관련해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고요. 이 내용 1-190쪽에도 있지만 2016년 10월 1일 날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의해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 38가지가 A4 4장으로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까지 굳이 확인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몇 번 가죠. 그 다음 번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인데요. 4번입니다. 4번은 조직이요. 우리는 조직 그러면 안전조직은 3가지 있었잖아요. 3가지. 뭐가 있어요? 라인식 조직이 있었고요. 스텝식 조직이 있었습니다. 라인과 스텝을 떤 혼합식 조직인데 이런 안전조직이라든지 여러 회사에서 조직이 리더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래서 첫째, 보상적 권한. 맞죠? 돈 주니까 일 열심히 해. 그 다음에 강압적 권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규가 정해져 있으니까 9시까지 출근해라. 이런 게 강압적 권한입니다. 합법적 권한. 그래서 다 법으로 다 돼 있죠. 이런 걸 가지고 조직이 리더에게 부여한 권한. 위임된 권한가요? 전문성 권한은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부여한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요. 조직이 지도자에게 부여한 것은 보상적, 강압적, 합법적이고요. 지도자 자신이 자신에게 부여한 권한은 바로 이거는 부하 직원들이 반대로 존경합니다. 위임된 권한이라든지 전문성 권한 등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인간의 행동 특성을 레윈 또는 레윈이라고 해요. BFP라는 법칙에서 틀린 것은 그래요. 수없이 많이 했어요. 인간의 행동은 바로 뭐요? 이게 함수예요. P는 개성이에요. E는 환경인데요. 이는 우리가 중국에서 먼지가 오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무슨 환경? 심리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거죠. 틀린 거 찾으면 돼요. B는 행동 맞죠? F는 함수가 맞아요. P는 개체 개성 맞아요. E는 기술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바로 환경이라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B는 인간의 행동이고 F는 함수 관계, P는 개체라 그럴 수도 있고 개성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령, 경험, 심사, 성격, 지능, 소질 등입니다. E는 이벤트먼트인데 환경 중에서도 무슨 환경? 심리적 환경으로 인간관계, 작업 환경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교재 1-111페이지 여기 기분 나쁘면 건설할 때는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1 똑같아.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정해져 있고요. 기사도 나와 있어요. 2016년 10월 1일 기사에 출제됐고 2017년 3월 5일 날은
기사와 산업기사에 동시에 출제됐던 문제,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무죄운동이에요. 무죄운동 추진기법에서 우선 무죄운동이라는 것은 이념을 어떻게 인간 존중 이념의 바탕을 두고 무죄와 산업죄는 3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3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꼭 알아두고요. 위험 예지 훈련 4라운드 중 2라운드는 어디냐 하면 1단계는 뭐요? 현상 파악. 2단계가 바로 본질 추구 단계예요. 이때는 뭐요? 급소를 강조하죠. 급소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책 수립을 하고 4단계 행동 목표 설정. 이 행동 목표 설정하는 것은 팀이 같이 하는 거예요. 팀이 함께 하는 것이 되겠고요. 대책 수립은 항상 뭐 해야? 3일을 한다. 기술이냐, 교육이냐, 관리냐. 이것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10쪽에 위험 예지 훈련 4단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가겠습니다. 이거는요, 위험 예지 훈련인 게 2016년 3월 6일 기사, 2016년 5월 8일 기사 산업기사, 2017년 3월 5일 기사 산업기 동시에 출제됐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산업기사를 공부해도 기사가 될 수 있고 기사를 공부해도 산업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맹쾌하게 되면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네 가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사이는요, 이런 것도 있지만 산업안전지도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어떤 그룹의 S그룹의 인사 그룹장을 만났더니 자기가 이런 걸, 자기가 독일에서 공부하는데 갑자기 산업안전지도사 제도가 나왔다 이거야. 야, 이걸 보고 그래, 산업안전지도사만 따면 평생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근데 맞습니다. 여러분도 기사 공부를 하시면서 산업안전지도사를 공부하는 방법이 정말 탁월한 선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험 내용도요, 2014년부터 15년, 16년, 17년째 3월 25일 날 시험을 봤는데 그 내용이 이 시험 내용과 별 차이가 없단, 차이가 있다면 예문이 우리는 4개인데 거기는 예문이 5개라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7번은요, 허츠버그잖아요. 허츠버그는 동기 또는 위생이론 동기는 관계없어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쓰는 거예요. 위생 요인은요, 직무 내용에 관련된 요인이다. 근데 위생 요인은요, 내용이 아니고 살아나게 유지하거나 환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기 요인은요, 직무 만족입니다. 맞습니다. 동기 요인은 일하는 자체가 만족스러운 거예요. 오늘 또 제가요, 여기에 와서 우리 PD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참 오늘은요, 4월 1일 날 만우절인데 이거 토요일이에요. 또 4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은 어떻게 해요? 첫 시간에 잘해야 된다는데 아침에 나올 때 나도 힘들잖아요. 다 그래요. 그러나 일하다 보면 또 행복이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하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좋은 말 나왔으니까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습관이 있는데 세상에서 성공하는 습관 3가지가 있대요. 성공의 습관이라고. 이건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유명한 여러분 다 아는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한 내용인데요. 첫째, 성공하는 좋은 습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일하는 습관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둘째,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100세 시대 한 세기를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바로 뭐 한다? 운동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답니다. 세 번째, 산업안전 산업기사, 건설안전 산업기사 하기 위해서 뭐야? 항상 공부하는 습관을 갖다. 이런 3가지 습관을 갖는 것이 상당히 좋은 습관입니다. 하나 더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뒤에 나올지 모르지만 안전심리 5요소를 알아요. 안전심리 5요소가 뭐죠?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참 내 혼자 얘기하기 힘들어요. 첫째 뭐요? 동기예요. 두 번째 기질이에요. 세 번째 동기기질 감정이에요. 네 번째가 뭐요? 습성이에요. 다섯 번째가 바로 뭐다? 습관이에요. 그래서 바로 안전심리 5요소도 습관이 포함되었지. 우리는 세상일 좋은 습관, 성공하는 좋은 습관은 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셋째, 위생 요인은 마슬로우 욕구 단계 중 존경 자아실현 욕구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위생 요인은 생리적 욕구라든지 또는 안전 욕구의 1, 2단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틀렸어요.
동기요인은 마슬로 욕구 단계 중 생리적 욕구에 반대가 되죠. 이것은 바로 존경, 자아 실현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1-131쪽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에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8번입니다. 8번은요. 법적인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 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이 아닌 것은 첫째, 프레스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예요. 이것은 시행령 하겠지만 28조에 나온 내용인데 둘째, 전단기와 절곡기도 역시 안전인증 대상 기계입니다. 당연히 롤러기도 어때요? 안전인증 대상 기계. 산업용 원심기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실기에 필답형에도 자주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안전인증 대상 기계 5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9번째 문제요. 9번째는 재밌는 문제네요. 다음과 같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무엇에 해당되느냐? 여동생이 남동생을 얻게 되면서 손가락을 빠는 것 같이 어린 시절에 버릇을 나타내. 이건 뭐요? 발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답이 나오네. 퇴행하는 거죠. 퇴행.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퇴행이 되겠습니다. 봐요. 심한 스트레스 좌절을 당해서 현재의 발달 단계보다 더 이전의 단계로 발달 후퇴하는 것인데 동생이 태어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라든지 손을 빠르다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퇴행이 되겠습니다. 10번째 문제입니다. 잘 봐둬야 되죠. 실기 필답형에도 나오는 문제네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용근로자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의 가정 중 가정별 교육 중에 기준은 틀린 것은 일용직은요. 채용 시에 교육을 역시 1시간 이상 하면 돼요. 작업 내용 변경 시간 1시간 아니고 2시간이니까 1시간입니다. 2시간은 일용직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가 바로 2시간 이상 해야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알아두면 이제 여러분 건설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근로자 1당으로 가더라도 반드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4시간 받아야 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정부의 돈을 대주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지금 43,000원 받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 가서 내야 돼요. 대학생들 우리 학생도 알바하기 위해서도 건설업 가기 위해서는 건설안전보건, 기초안전보건 이수증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장을 만들기 위해서도 금방 얘기한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교육은요. 대개 있는데 대부분 다 2시간 이상이에요. 이거는 건설업에 해당돼 흙막이 지붕 보강 또는 동발이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교재 1-186에도 6에도 표로 잘 만들어져 있지만 2017년 3월 5일 날 기사와 산업기사에 동시에 출시되었고요. 법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으로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1번째요. 11번째는 재해의 기본요인 4M에 해당되지 않는 4가지 M에 해당되지 않는 것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원래 인간공학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보면 첫째, 사람이 맞습니다. 둘째, 머신, 기계나 또는 기구 설비라 그러기도 해요. 메디아, 작업 방법 맞습니다. 메셔먼트, 이건 질량 아니면 틀렸어요. 이게 아니고 매니지먼트, 관리가 되겠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림으로도 하기 위해서. 제 기본 요인은 사람이나 나 외 사람 때문에, 다른 기계 때문에, 작업 방법이 잘못된 것 때문에, 관리를 잘못된 이런 4가지. 요거도 나오는 경우인데요. 또 답은 3으로 들어가가지고 매트리얼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트리얼. 이렇게 답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다. 이것은 여기서 나오지만 이 과목,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에도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1-14쪽에 합격 날개도 있고요.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에도 사고의 배후 요인 4M에 나오고 있습니다. 12번째는 계산 문제죠. 연평균 근로자가 1000명인 사업장에서 연간 6건의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도수율 얼마나? 이 도수율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빈도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이걸 잘 봐요. 우리는 하루에 일일 근로시간을 통상 맨날 8시간 일해야 하는데 4시간. 연평균 얼마? 300이 되면 150. 그럼 여기에 맞춰서 하면 돼요.
도수율을 다른 말로 빈도율을 하는데 근로총시간 분수 제해건수 곱하기 10의 육성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총시간 수가 얼마? 근로총시간 수를 하기 위해서는 평균 근로자 수 곱하기 1일 근로시간 수 그다음에 영근로일수 하니까 4 곱하기 150하고 제해건수는 얼마? 연간 6건이에요. 10의 육성을 하니까 답은 얼마? 10. 제해율에는 천율이라든지 도수율, 강도율 모두 단위가 있다 없다? 단위가 없잖아. 답은 몇 번? 바로 2번 이렇게 찾으면 되고 요것은요 실기 필답형에도 단골 손님이고 다음 시험에도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2016년 10월 1일 날 또 출제했지만 2017년 3월 5일 날 기사, 산업기사로도 동시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13번째 문제가 보죠.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연계하여 상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도표한 분석 방법은 건데 여기 지금 용인도로 아직 안 돼. 요거는 가지고 우리는 특성 요인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골상으로 고기 빽딱이 같이 이렇게 그려놓은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특성 요인도라고 해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용인이 아니고 더 강조하기 때문에 요인도가 되겠어요. 특성과 요인 관계를 어골상으로 세우는 연쇄관계를 나타내는 방법이고요. 원인 요소와 관계를 상호 인과관계만으로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제4례 연구 시 사실 확인에도 매우 적합합니다. 그래서 제4례 연구 시 사실 확인에 가장 적합한 방법 가면 역시 몇 번 특성 요인도가 요거는 지금 1번으로 되어 있는데 2번으로 되어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보면 바로 고기를 잘 발려먹은 생선가시 모양으로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요. 우리 이런 모양을 가지고 실제 사실과 확인 관계를 재해 분석할 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1-78조 그 다음에 2016년 5월 8일 기사에도 출제되었습니다. 14번입니다. 적응기제죠. 적응기제의 도피적 행동인 고립에 해당되는 것을 고립은 뭐요? 요사이 자연인을 본다 TV에 보면 그런 게 고립의 일종이에요. 나 혼자 살거든. 대화를 단절한다든지 다른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갖지 않는 그런 걸 가지고 고립이라고 그러죠. 고립에 해당되는 것은 그런데 첫째, 운동시합에서 진 선수가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이건 고립이 아니죠. 둘째, 키가 작은 사람이 키 큰 친구들과 사진을 찍지 않으려고 한다. 바로 이거예요. 키가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하고 비교가 되니까 사진을 찍지 않는 것도 일종의 고립입니다. 자녀가 없는 여기서 아동교육에 전념한다. 이거는 뭐요? 반대로 대행심리가 되겠고요. 동생이 태어나자 형이 된 아이가 말을 더듬다. 이거는 뭐요? 우리 금방 했어요. 일종의 이거는 태행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우리 교재 1-145조 보충학습 적응기제 3가지 명쾌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시청각 교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시청각적 방법의 필요성이 아닌 것은 근데 우리 이 교육도 일종의 시청각적 교육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필요성이 아니고 첫째, 교재의 구조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PDF 파일로서 여러분에게 엄청 선명한 화면으로요. 어쩜 방송국과 똑같은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량 수업 체제가 확립될 수 있어요. 지금 한 명만 1대1로 할 수도 있지만 수만 명이 동시에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교수의 평준화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강사가 최고 좋은 강사를 한 명만 이 강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개인차를 최대한으로 고려할 수 있다. 안 돼요. 보이지도 않고요. 이걸 개인차를 위해 따로따로 1대1 수업해야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시청각 교육의 필요성은요. 교수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고 지식병책에 따른 교재 구조할 수 있고 인구증가에 따른 대량 수업 체제가 확립될 수 있습니다. 교사의 개인차에 오는 교수의 평균화를 기할 수 있고 어떤 사물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현실적 구체적인 지각 경험을 기초로 해야 하고 사물의 정확한 이해는 건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태도 영향을 줘 바람직한 인격 형성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교재 1-90조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역시 2017년 3월 5일 날 기사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되었습니다. 16번입니다. 무죄운동이에요. 무죄운동을
위한 3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무죄 요소는 모든 잠재 위험 요인 해결 이런 것은 없어요. 첫째, 1단계 최고 경영자의 엄격한 안정. 이걸 아주 뭐요? 타버 엄격한 안전 경영 자세. 맞죠? 관리감독자의 라인의 적극적 맞습니다. 안전관리 라인이나 관리감독, 직장 소집단 자주활동의 활성화 또는 요걸 활발화해도 됩니다. 무죄운동 3요소는 최고 경영자의 엄격한 안전 경영 자세예요. 그래서 바로 사업주가 안전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되죠.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고를 이건 라인화라고 하는데 안전관리의 라인화가 되겠고요. 직장 소집단 자주안전활동에 활성화할 만한 근로자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1-9 쪽에 있고 2016년 3월 6일, 2016년 5월 8일 날 또 출제되었던 내용이 바로 무죄운동의 3요소가 되겠습니다. 무죄의 3원칙은요. 어때요? 무죄운동 3원칙이라는 것은 바로 무의 원칙, 선취의 원칙, 참가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실기 필답형에도 잘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17번째입니다. 17번째 문제를 보니까요.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시행을 명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은 이것은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대상 사업장. 첫째, 산업재해를 같은 업종에 평균 산업재해로 몇 배? 2배 이상인 사업장. 둘째, 직업병이 걸린 사람 연간 2명 이상인 사업장에 단 상시근로자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라고 하는데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인 발생한 사업장.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회적 무리키를 일으키는 사업장. 맞습니다. 단 4번 틀렸어요. 경미한 재해가 다발로 발생. 경미한 재해는 수만 건이 발생해도 안전보건 개선계획 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법적으로 하나 더 있다면 바로 작업환경 뭐요? 불량, 화재,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1에서 4호에 준하는 규정의 사업장,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장이 되겠고 이 내용은 1-214조 합격날개, 합격예측 관련 법규도 있습니다. 정보제공으로서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31조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대상 사업장으로 명쾌하게 정의되어 있는 법적 기준이 되겠습니다. 18번째입니다. 안전교육 훈련 기법에 있어서 태도 개발의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기본교육은 우리 알아야 돼요. 1단계는 지식교육이에요. 2단계는 기능교육, 3단계는 태도교육. 요게 교육의 3단계인데 요게 교육의 3단계인데 요게 교육의 3단계예요. 그런데요. NCS 기준의 3단계가 있습니다. NCS 기준의 3단계는 뭐냐? 첫째 1단계를 지식교육 똑같아요. 2단계를 우리는 기능이라 그러는데 얘들은 뭐냐 하면 기술교육이라고 해요. 3단계는 태도교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NCS라는 것은요. 바로 학력도 스펙도 필요 없고 직무 능력 중심으로 뽑는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력도 있어야 되고 스펙도 있어야 그 사람이 직무 능력이 되는 거지. 어떻게 직무 능력만으로 뽑을 수 있냐. 좀 문제가. 그렇다면 자격증도 없애야 되냐. 그렇지 않죠. 자격증은 더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이제 알아둘 게 있어요. 2016년 12월 16일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우리는 현재는 안전관리자를 몇 명 이상 사업장에 두게 되냐요. 50명 이상 사업장이면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돼요. 300명 이상이면 어떻게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되죠. 그런데 2016년 12월 16일 법이 바뀌어가지고 회사에는 안전, 보건, 관리 요까지 똑같아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어야 돼요. 요사이 라디오에도 계속 방송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2017년이 아니고 2018년 9월 1일 날은 30명 이상 사업장에는 뭐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어야 돼요. 물론 업종은 제조업이라든지 임업이라든지 폐기물 하수 처리업 등입니다. 그러나 또 2019년 9월 1일부터는 20명 이상 사업장에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안전보건관리 담당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안전관리자에 준하는 자격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산업안전기사나
산업안전 산업기사나 건설안전기사나 건설안전 산업기사를 가져야 되거나 혹시 아직까지 예외 규정을 뒀더라고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도 된다 그러는데 그게 되게 받는 것보다는 바로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 산업기사를 땀으로써 여러분이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감독자하고는 별개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는요, 안전관리를 도와주고 안전관리감독자를 보조하는 게 아니고 관리감독자를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안전기사는 엄청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태도는 바로 이거예요. 실습 방식, 제시 방식 이런 게 이거는 첫 번째 1단계 지식교육이에요. 그래서 태도교육은요, 참가 방식이 되겠습니다. 태도교육은요, 표준 작업 방법을 습관화시키는 거고 공구, 보고, 취급과 관리 자세히 확립을 시켜야 되고요. 작업 전후의 점검 및 검사 요령어 정확한 습관화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안전 작업 지시 전달 확인 및 언어 태도도 습관화 및 정확화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검사 용역이 아니고 검사 요령입니다. 이걸 지금 아직 책에도 실지 않고 여러분에게 안전한 정보를 주다 보니까 이런 오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이 어디 있냐? 1-184조 3단계 태도교육에 명쾌하게 정의를 해두었고요. 그래서 태도교육의 기본 훈련 방식은 다시 한번 보충하고서 만들어져 있어요. 참가 방식이 되겠습니다. 19번째 가겠습니다. 19번도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첫째, 안전보건표지서 그림이라든지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이 얼마? 3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맞아요. 둘째, 안전보건표지 색채 물감은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에 색채 고정 원료를 배합하여 사용은 맞습니다. 셋째, 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 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하고 되어 있고 규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넷째,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가 야광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야간에도 보이게. 그래서 틀렸어요. 답은 4번입니다. 여기 해놨어요. 안전보건 그림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가 30% 이상이 되어야 하고 표시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고 기본 모형이 제작하죠. 그렇다면 이 내용이 해설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봐요. 야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 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213쪽에도 있지만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9조에도 안전보건표지 제작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1과목에요. 20번이니까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라 안전모의 일반 구조 중 턱끈의 최소 폭 기준 얼마나? 턱끈은 반드시 10mm 이상이 되어야 돼. 이것은 우리 우리 교재 1-87조 건설안전산업기사도 마찬가지예요. 건설안전산업기사도 1-87쪽에 안전모의 구비 조건이라고 명쾌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2017년 3월 5일 날 산업안전 산업기사 및 건설안전 산업기사 첫 번째 과목을 여러분과 제가 이번 여러분 시험에 만점이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이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다음은요. 두 번째 강의예요. 보이고 있습니다. 인간공학과 시스템 안전공학도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